코로나19 신규 환자 발생 추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191명으로 엿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코로나19가 재확산했던 9월 초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감염 경로별로는 국내 발생 사례가 162명, 해외 유입 환자는 29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여전히 수도권이 많지만 수도권 밖의 상황도 안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각도의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최근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운영을 중단한 서울 동대문구의 한 노인 복지시설입니다. 한 이용자의 감염 사실이 확인된 이후 다른 이용자와 시설 직원, 가족, 지인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늘 낮 12시 기준 누적 환자가 53명이 됐습니다. 이처럼 취약시설 외에도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N차 감염,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수도권은 물론 수도권 밖에서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간의 환자 발생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09명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75명, 충청권과 강원권이 각 9명, 호남권이 6.7명, 경남권이 5.6명으로 집계되는 등 수도권 밖 발생 비중이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최근 2주간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집단 발생이 35.5%로 가장 많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도 20.2%나 됩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경계심도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거리두기 단계 상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수도권, 강원권 등의 경우 이미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에 상당히 근접한 상태로 지금의 환자 증가 추이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거리두기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1단계 수준에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만큼 국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인 다음 달 3일 전후나 연말연시를 코로나19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인 위험 증가 우려가 있는 지역과 장소, 시설과 활동을 특정하여 방역 수칙을 사전에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집합 제한 등 예방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조짐이 있는 지역을 방역 지원 지역으로 지정해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교활동과 여행, 모임 등 대외 활동이 늘어나는 주말이 다가오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분석한 지난 주말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보다 수도권은 2.2%, 전국은 3.2% 증가했습니다. 또 수도권 버스, 지하철, 택시 합산 이용량은 직전 주말보다 3.9% 늘었고 카드 매출액도 직전 주말보다 4.2%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약속과 모임 등도 밀폐된 실내에서 장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연기하거나 취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내일 전국 14개 시도에서 집회를 여는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에는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BS 김종민입니다.